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시기가 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해 대운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하지요. 대운이 바뀌는 순간은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징조와도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과거의 경험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부자를 비롯한 말년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시기에 더욱 힘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운이 좋게 흘러들어올 때에는 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면은 물론이고 외모에도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운이 바뀌기 직전 우리가 확인해 볼 징조를 비롯하여 우리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귀티나고 부를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얼굴이 바뀌면 좋은 대운이 온다. 간혹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진다거나 안색이 시시각각 변해서 표정이 바로바로 확 드러나는 시기라면 무언가 안 풀리는 것이 있을 때이다. 사람이 운명을 미리 알 수 있을까? 운명이란 앞으로 전개될 시간의 흐름이다.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 도달할 테니 미래는 곧 운명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반대로 과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역사라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미래는 운명이고 과거는 역사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운명 예견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견하고 살아간다. 가령 부모는 왜 자녀를 교육하는가? 어린 시절에 무언가 배워두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미래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정도는 예견이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건 역시 넓은 개념에서 보면 운명을 미리 아는 것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의 운에 대해 종종 연구하는데 적중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현재를 잘 살피면 누구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즉, 현재의 내 상태를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종합해보면 미래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정밀하고 단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개연성이 큰 미래를 알 수 있다. 사물과 현상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것은 공부나 수행을 통해 점점 더 정교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무엇을 보고 운명을 아는가?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한 가지가 사물의 현상이나 형태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인데 오늘 주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겉모습에는 뜻이 있고 운의 방향이 있다. 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좋게 바꾸면 흐름도 좋게 바뀐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착각하는 것이 있다. 외모를 바꾸라고 해서 성형을 크게 하거나 돈을 꼭 써서 바꾸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물론 외모는 그렇게 바꿀 수 있지만 외면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객관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크게 대우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모습에만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모양과 빛에 따라 거대한 운명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특정한 미래로 향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찍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예측하는 방법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주역의 형상 논리를 감미한 것이 바로 관상이다. 저 사람은 권력자인데 또 다른 권력자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다른 부자는 이 사람과 공통점이 무엇인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관찰하며 비교해보면 얻어지는 지혜가 있다. 그렇다면
꼭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겨야 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런 것은 아니다. 관상은 단순히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는 게 아니다. 잘생겨도 운명이 나쁜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반면 외모가 전혀 뛰어나지 않지만 운명이 좋은 경우도 무수히 많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가장 먼저 눈을 보자. 눈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으로 마주치는 곳 중 하나이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이 살아온 성품과 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얼굴에서 눈은 정신, 입은 물질을 주관한다. 세상 만물은 계층적으로 존재한다. 건물을 보면 위아래가 있듯 사람의 형상도 마찬가지다. 위에 머리가 있고 아래에 다리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세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주역에서는 얼굴을 천, 몸체를 지, 팔다리를 인이라고 한다. 즉 얼굴은 우리 몸에서 천, 하늘을 관장하고 가장 위에 있으며 확장성이 크다. 깨끗하고 표정 변화가 다양하기에 역동적이다.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최근에는 아주 작은 얼굴에 대한 인식이 좋게 퍼져 사람들은 기존의 얼굴을 일부러라도 깎는 행위를 한다. 그러나 얼굴이 지나치게 작으면 나쁘다고 봐야 한다. 하늘이 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좁으면 어떨까? 덜 자유롭고 운명의 활동 범위가 축소된다.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부러 지나치게 뾰족한 턱을 만드는 등의 행위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이다. 눈과 관련해서 쌍꺼풀 수술을 비롯해 낯빛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얼굴의 골격을 줄이는 행위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지성, 심성을 알 수 있다. 눈은 태도와 행실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눈동자에 내일의 행운이 비친다. 그렇다면 언제나 웃음 가득한 눈이 좋은 것일까? 웃을 일이 없는데도 실없이 늘 웃는 눈을 하는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비교적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친절한 눈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다. 사람이 친절하면 미소가 동반되는데 그 미소와 눈동자에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렇게나 흘리지 않는 단정한 웃음과 눈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른 생각은 곧바로 눈에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절도 있는 눈, 흔들리지 않는 눈이 있다. 이와 달리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삐 움직이는 눈, 남을 비웃거나 깔보는 눈, 집중하지 않는 눈은 스스로는 몰라도 타인의 눈에는 전부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눈은 총체적으로 운명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눈에는 불량한 감정과 경박한 느낌이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 애초부터 정신에 그런 것들을 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라고 하는 것이다. 나쁜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은 그것에 침체되기 마련이다. 눈빛이 어두우면 근심이 많다. 눈은 태양이다. 얼굴은 하늘이고 눈은 태양이다. 눈은 얼굴의 상태를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눈빛이 어둡다는 것은 날이 흐려서 태양이 빛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런 사람의 운명은 대체로 어둡다. 근심이 많고 무슨 일이든 궤도에 잘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눈빛이 어두운 날들이 계속된다면 이사, 여행, 짐 정리 등을 통해 지금 나쁜 운에서 벗어나도록 나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또한 눈은 힘주어 부릅뜨지 말고 편안하게 적당히 오로지 눈동자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기고 눈동자에 어떤 정신을 담을 것인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평범한 눈에 정신없는 눈동자, 멍한 눈만 경계해도 운은
아주 좋아진다. 눈동자의 좋은 빛을 살아나게 하면 운은 계속 좋아지는 법이다.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잃지 않고 지켜내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눈은 빠른 속도로 운명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 눈은 눈썹이라는 지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눈썹은 운을 좌우한다. 눈썹이 선명하고 풍요롭고 긴 사람은 매우 좋은 운을 타고난 것과 같다. 하늘이 돕고 신분이 귀하게 유지된다는 뜻으로 가정이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결함 없는 운명을 누린다. 그러므로 눈썹은 언제나 곱고 풍요로워야 한다. 눈썹을 완전히 밀고 문신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운명에 결코 좋을 리 없다. 그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을 만큼만 뽑거나 제거하는 것이 좋고 너무 짧을 때는 보완하는 정도로 눈썹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으로 귀를 보자. 사실 귀는 굴곡이 심해서 예쁘기가 몹시 힘들다. 그리고 예쁘다는 기준도 애매하다. 크기가 적당히 크고 계란형에 못하지 않은 귀가 가장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반듯하고 깨끗한 귀다. 귀의 관상은 얼굴 전체 중에서 눈 다음으로 코만큼 중요하다. 큰 코는 부동산이나 권력, 안정 등의 운명을 만들고 귀는 동산 사업의 추진력, 발전성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 반듯한 귀는 바른 자세에서 나온다. 사람은 대개 양쪽 귀가 수평인 채로 태어난다.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살아가면서 몸이 한쪽으로 틀어지면 귀의 수평이 무너지게 된다.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틀어진 사람의 경우 반드시 양 귀의 높낮이가 다르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은 반듯해지고 귀도 반듯해진다. 그러니 몸이 기울어질 때 한 번씩만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와 보라.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습관으로 만들면 반드시 어느 순간 바른 자세가 편한 날이 올 것이다. 귀는 깨끗하게 관리하고 웬만하면 귀를 내보이는 스타일링을 하면 좋다. 귀는 타고나길 잘 타고 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귀의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말을 듣는 태도가 삐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집중력과 공감 능력을 스스로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눈만큼 중요한 곳이 있다. 바로 입이다.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외면을 더욱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다. 눈이 정신이라면 입은 물질이다. 입은 너무 꽉 잠그지도 그렇다고 항시 열어놓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입을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의 운은 바뀌기 시작한다. 형태를 살펴보면 입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좋지 않다. 아래로 내린 입은 어떨까? 창고에서 쌀들이 다 빠져나가는 형상이다. 그래서 적당히 닫혀 있어야 한다. 늘 벌어져 있는 것은 곳간을 열어놓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나 스스로 재물을 담당하는 입을 열고 닫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하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 가장 나쁘다. 정신이 흐려지고 재물의 손해가 많아진다. 말은 차츰 줄여나가면 된다. 운이란 차곡차곡 쌓이다가 큰 기회가 오는 법이다. 쌓이지 않으면 오는 것도 없다. 그러니 말하는 방식만 고쳐도 나쁜 운이 90% 바뀐다. 특히 목소리가 중요하다. 목소리가 깊은 사람은 인생의 성취가 많은데 목소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깊이 있고 진중하게 말해야 한다. 사실 사람은 상대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의 깊이를 알 수 있으며 신비와 권위 등을 느낄 수 있다. 몇 분만 이야기해보면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로 그의 영혼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주 조금만 더 상대의 말에 집중해서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라. 상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영혼이 됨됨이와 진실성,
수준을 알려줄 것이다. 눈이 이성이라면 목소리는 감성이다. 눈에는 바른 정신이 깃든다. 목소리에는 맑은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미래의 운명은 이성보다 감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법이다. 그러니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고 말에 지성과 정성을 다하라. 말이 신중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신중하지 못하다. 겸손의 행위는 재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위아래 치아들이 고르고 상한 치아가 없어야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중 공든탑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치아가 빠지거나 깨지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얼굴의 나쁜 변화에는 반드시 주의하라. 얼굴의 피부 역시 중요하다. 얼굴빛이 어두우면 이는 주로 일이 많아 일에 휘말리는 상으로 판단한다. 특히 눈 위쪽이나 아래쪽이 지나치게 탁하거나 어두우면 이는 만사가 지연된다는 뜻이다. 결국 일은 성사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이 총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면 타인에게 주눅 들어 살게 된다. 만약 운의 손해를 보고 있거나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얼굴부터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라. 얼굴이 맑고 깨끗하면 자연스럽게 표정이 좋아지고 얼굴을 드러내면 운은 반드시 좋아진다. 나쁜 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운의 개선은 평소 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세가 인상을 결정한다. 아름다운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자세가 얼마나 매력적인 인상에 영향을 주는지 체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명함을 건넬 때 처음 듣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자기소개하기다. 아주 간단하다. 이 실험을 어깨 폭을 좁혀 움츠림 만든 자세와 어깨 폭을 넓혀 허리를 편 자세,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보고 상대가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비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깨를 움츠렸을 때와 허리를 폈을 때 똑같은 인사말을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경우 어깨를 움츠렸을 때는 존재감이 약하다, 어두워 보인다.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느낀다. 반면 허리를 폈을 때는 성격이 밝고 좋아 보인다.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일도 잘할 것 같다.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반대 인상을 받는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자세를 살펴보라. 만약 새우등이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좋다. 자세가 어떤지 의식을 집중하면 바르지 않은 자세보다 바른 자세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자. 사소한 몸짓이 나 자신을 매력적이고 귀티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만 틀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해도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는 것이 좋다.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상대를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이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를 향하도록 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말할 때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기도 하다.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의하지 말고 공감하라. 권력, 지위 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그 사람은 강한 기운을 내뿜고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냉정함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 남다른 아우라를 가진 사람은 모두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감싸준다. 주변 사람에 대한 선의 이타심, 친절함과 애정 같은 배려하는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강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는 인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힘이 있어도 배려가 없으면 오만한 인상을 주게 된다. 반면에 힘이 없고 배려가 있으면 아첨꾼이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마련이다. 힘과 배려는 뗄 수 없는 한 쌍이므로 균형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심리학 교수는 배려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배려 기술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이다. 내가 상대의 감정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시점으로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손님이 나한테 화내서 너무나 분하고 괴로워. 이제 회사를 관두고 싶어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손님이 화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에 나 자신도 동의할 필요는 없다.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렵다면 이 점을 명심하라. 타인과 꼭 같은 가치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는 그런 일로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나의 주관이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배려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동료가 느끼는 분노나 고통, 회사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을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당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군요. 정말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을 표현해 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배려의 기술이다. 한편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테크닉으로 상대의 말을 일부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다. 상대가 나는 왠지 미래가 불안합니다라고 말하면 불안하시군요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무런 감흥 없이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남이 아니라 나부터 배려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또는 자신을 제쳐두고 상대의 희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 타인을 배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한 말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또한 배려이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만족시켜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보라. 사람은 여유가 생겨야 상대에게도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 대한 진심을 전하는 행위이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배려의 아우라가 되는 것이다.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저절로 해소된다. 그런데 만약 저절로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얼굴빛이 죽어가고 눈에는 총명함이 사라지고 좋은 마음이 들지 않고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무언가를 정리하거나 지금까지 고정된 것들을 바꾸는 행위가 필요하다. 사람의 마음이 고정되거나 단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 이것은 사실 주로 사는 장소에서 발생한다. 먼저 집안의 짐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다. 집에 살림살이나 짐이 너무 많으면 그건 역시 운명에 매우 나쁘다. 그 후에 이 집이 더 살만한 곳인가를 살펴보라. 집은 정신과 영혼의 발전을 도모해 운을 발전시키는 곳임을 알아야 한다. 좋은 운을 부르고 재물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도 외면은 중요한데요. 우리의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판단하게 되는 외면의 한 부분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 잘 가꾸고 대운을 부르는 징조와 신호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풍요가 따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